네,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 더 넓은 집으로 옮겨가고 싶은 욕구는 누구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죠. 물론 기존 집을 팔고 그 다음 집을 사면 괜찮은데 이 기간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겹치는 경우조차 막 2주택이라 그래서 양도세 같은 걸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 불합리하기 때문에 세법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런 경우에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1년의 부동산 대책으로 바로 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언제 집을 샀냐에 따라서 다 경우도 달라지고요. 너무너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 문제를 한번 깔끔하게 오늘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일시적 2주택이 가장 많은 케이스가 이사를 목적으로 대체 취득을 먼저 한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지만 일시적 2주택이 이사만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우리가 불강력적으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동거 봉양 목적으로 합가하는 경우도 일시적 2주택으로 봅니다. 근데 이거는 유예기간을 굉장히 많이 줘요. 네. 무려 10년이나 그런가요? 주게 네. 됩니다. 결혼 전에 남자, 여자 모두 다 집이 한 채씩 있는 경우 굉장히 행복한 케이스인데 결혼으로 세대 구성이 돼서 2주택 된 경우 그 유예기간은 5년을 주도록 돼 있고요. 네. 이사를 목적으로 대체 취득을 한 경우에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원칙은 3년. 이게 디폴트 값이에요. 네. 3년인데 워낙 이제 정책이 바뀌면서 조정 대상 지역과 언제 취득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1년이 될 수도 있고 네.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 있도록 네. 조금 변동이 좀 생겼죠. 네,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주택 A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1년이 지나고 B주택을 취득하셔야 되고요, B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A주택을 매각을 하셔야 됩니다. A주택이 당연히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유를 2년 이상 하셔야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거주 2년을 해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옮겨갈 경우에 B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1년 이내에 B주택에 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요건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A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되냐는 건데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옮겨갈 때만 이게 요건이 좀 까다롭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나머지 뭐 이게 한 가지가 비조정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3년 내에 파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아무 네. 문제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워낙 넓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제일 위에 저 1, 2, 3년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갈아타면 아주 복잡해지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유예기간은 제가 3년이 기본이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는데 새롭게 구입하는 집을 언제 취득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2018년도 9.13 대책 이후에 취득했느냐, 그리고 2019년도 12.16 대책 이후에 취득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기존 집과 새롭게 구입하는 집이 모두 다 조정 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2018년도 9.13 대책 이전에 취득했던 분이라면 여전히 3년 유예기간 그대로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18년도 9.13 대책 이후에 취득을 했다면 유예기간은 2년으로 단축이 되게 되고요. 네. 2019년도 12.16 대책 이후에 만약에 취득했다면 그 기간은 단축이 되는데 1년으로 단축되는데 여기에 굉장히 더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요. 네. 1년 이내 매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1년 이내 신규 취득한 주택으로 들어가야 되는 네. 조건까지 같이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네. 들어가려고 해도 임차인이 아직 안 빠졌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만약에 남아있다면 그 임대 계약이 끝나는 때까지 조금 연장을 해주되 2년을 한도로 해주도록 돼 있어요. 네. 저 표가 아주 잘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주택을 언제 취득했냐에 따라서 전 주택 A주택을 몇 년 내에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지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잘 숙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9월 13일 날 예를 들어서 B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네네네네. 부분인데 세법에서는 양도 시점과 취득 시점을 판단할 때는 무조건 잔금일 기준이에요. 잔금일 기준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둘 중 빠른 날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는데 저 규정은 계약일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단순히 잔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9.13 대책 이후에 잔금 취득했다면 그러면 나는 무조건 2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면 그 사람은 좀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억울하죠. 그래서 대책 발표 이전에 계약을 했고 첫 번째 계약금을 불입했다면 그 전 규정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8.2 대책, 9.13 대책 이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2년이 아니라 3년 규정 적용받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12.16 대책도 동일한 규정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계약 기준입니다. 계약금이 실제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이 오간 날 기준이고요. 자, 2018년 9월 13일 날 계약하셨다. 왼쪽입니다. 왼쪽. 2019년 12월 16일 날 계약하셨다. 왼쪽입니다. 2년이 적용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옮겨가는데요. A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1년이 지나고 나서 B주택을 취득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데요. 1년이 안 돼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는데 뭐 좋은 매물이 나와가지고 뭐 1년이 안 됐는데 살 경우는 충분히 있죠. 근데 네. 이럴 경우에는 바로 A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못 받는다. 이게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사실 경우에 따라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네. 우리가 이제 유예기간이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이 원칙은 3년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유예기간 3년 이내에 2년 보유해서 비과세를 여러 채 받아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세법에서는 A주택을 구입을 하고 B주택을 대체 취득을 했을 때 A주택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 취득한 주택이 처음 기존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은 기본적으로 경과되어야 된다라고 그렇죠. 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지금 1년이 안 돼서 구입한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유예기간 요건을 만족했다 하더라도 요거는 비과세는 불가능하다라는 네. 겁니다. 이분이 신경 써야 될 건 비과세가 아니죠. 네. 오히려 중과세가 되는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하지만 요거는 이제 3년 이내에 매각하면 네.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3년 이내에 매각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요 경우에 이제 A주택하고 B주택의 간격이 이제 좁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렇게 이제 중과를 안 하는 규정을 B주택을 먼저 팔아도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안 됩니다. 순서는 정확히 지켜야 되고요. A주택, 기존 주택을 팔 경우에 다주택 중과를 안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B주택을 먼저 팔게 되면 단기 매각일 가능성이 크죠. 중과세 대상이 되는 건 뭐 뻔히 피할 수 없는 거고. 다만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남는 이익이 있어야만 세금을 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입을 해서 잘못 샀다라고 생각하고 매각을 할 때 매매 차익이 없다라면 어차피 세금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향후에 A의 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나한테는 반드시 받아야 될 상황이라면 판단에 따라서는 주택을 먼저 파는 것도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다.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1년부터는 네. 다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마지막 남아있는 주택을 매각을 할 경우에는 사실 마지막 남아있는 상황에서 2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한번 그렇죠. 했었던 네, 적이 네, 있었죠. 네. 그런데 다주택 상황에 일시적 2주택은 예외상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미 2주택이 대해서 유예기간이 경과돼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마지막 남아 있는 상황에서 2년이 경과돼야 되는데 구입하고 일시적 2주택 상황이라면 이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어쩔 되는 수 없네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마지막 남아있는 상황에서 2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게 부동산 대책으로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이 일시적 2주택 문제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요건만 까다로워졌지. 그래서 본인이 집을 넓혀가시고 좋은 집으로 옮겨가실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일시적 2주택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속고살지마에서 보내드리는 최강의 절세 컨텐츠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